안녕하세요 여러분, 김호영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비언어적인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오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참고할 책은 바로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입니다. 이 책은 아마 영업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. 오늘 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언어적인 태도에 대한 확신이 많이 늘어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인데요. 대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그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. 헤드폰을 끼워줄 테니까 그걸 들으면서 일정한 행동을 취해라라고 지시한 것인데요. 한 그룹에게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라고 지시했고, 한 그룹에게는 상하로 흔들라고 제시를 했고,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에게는 그냥 가만히 서서 정자세로 끼고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렇게 헤드폰을 끼워주고 각 실험자들은 행동 모션을 취하고 있을 때 음악을 틀어주고 음악이 끝날 절묘한 시점에 원하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. 메시지의 내용은 대학 등록금을 400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인상하도록 결정이 됐다. 뭐 이런 사안이었죠. 그렇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한 이후에 해당 실험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. 그래서 좌우로 흔들었던 실험자들에게 대학 등록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냐 물어보니까 4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. 상하로 흔들었던 실험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은 6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가만히 서서 이야기를 들었던 학생들은 그냥 44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죠. 우리가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객에게 행동을 유도해내면 고객의 결정이 더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.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반응을 얻어내도록 유도를 하죠. 뭐 이를테면 고객들의 고개를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대답을 예라고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고객이 긍정적인 메시지, 비언어적인 신호를 나에게 줄 수 있도록 내가 대화 자체를 끌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언어적인 태도를 생각하실 때 꼭 내가 하는 걸 넘어서서 고객이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실험은요, 1분 45초 정도의 가족이 나눈 대화의 동영상을 1분당 45분의 1로 나눠서 정말 세밀하게 동영상이 미묘하게 움직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험을 해봤던 것입니다. 그때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는데요. 예를 들어 제가 아빠고 아들이 있고 뭐 엄마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럼 세 가지의 이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던졌어요. 뭐 이 카레 맛있다. 예를 들어서 이걸 던졌다면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동질감을 띠면서 바뀐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 때 그리고 어떤 말을 했을 때 고객이 똑같은 긍정적인 반응과 표정 정말 미묘하거든요. 사람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미묘한 표정과 변화인데 이런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게 동질적으로 움직일 때 상호 의존적으로 움직일 때 정말 더 같은 마음으로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. 여러분들도 이쯤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내가 고객들 그리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해내는지 말이죠.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좀 비슷한 뭔가 반응을 이끌어내는 유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정말 너무나도 미묘해서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신경 쓰고 미팅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는 분명 반드시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요, 이건 실험이라기보다는 사례인데요. 영업사원 중에 되게 뛰어난 영업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사람은 금융 전문가로서 연봉을 한 300만 달러 정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해요. 실제로 그는 키도 크고 그리고 멀끔하고 눈도 맑고 호리호리한 체격으로 화법이 굉장히 능숙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말콤 글래드웰에 나오는 이 저자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그 사람이 나를 화법으로 설득한 것 같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화법으로 설득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. 그 사람이랑 마주 앉아 있는데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표정에 따라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, 영업이라는 것이 화법이 중요하고 전달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말을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제스처 같은 거를 내가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이게 영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작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. 내가 만약에 그 영업사원에게 지금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웃고 있을 나의 얼굴이 상상이 된다.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만큼
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영업을 하실 때 상대방의 반응과 그리고 나의 모습, 이것을 동시에 생각하셔야 됩니다. 내가 취하고 있는 제스처를 통해서 상대방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. 상대방이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 또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떠한 제스처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도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영업하실 때 이런 것을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영업을 할 때 사람들이 제 생각보다 더 설득이 잘 됐거든요. 근데 그게 제가 화법을 잘하는 거고 뭐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제가 고객들을 좀 더 긍정적인 반응으로 유도해낼 수 있는 어떠한 제스처들을 많이 끌어냈던 것 같고, 그리고 그런 대답을 좀 일부러 의도적으로 유도했던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일부 상담을 할 때 있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해요. 뭐 비언어적인 태도에서 뭐 팔짱을 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거리가 멀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고객들이 나로 인해서 아직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죠. 경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합니다. 근데 그런 것을 많이 없애고 고객과 더 가까워지고, 그리고 고객이 팔짱을 끼고 있더라도 어느 순간 풀게 만드는, 당장은 아니겠지만 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견지해야 되고요. 실제로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이 보통 30분의 사람이 설득될 내용은 이 영업사원은 단 5분 만에 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고객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한 것이고, 그게 바로 화법보다 비언어적인 태도, 정말 이게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내용이 책에서 나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. 고객님들을 만날 때 단순히 말로써 설득하고 그리고 자료로서 보여주고 화법으로 설득하고 이러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는 고객의 예스라는 대답을 만들어내고 고객의 긍정적인 이런 시그널을 만들어내고, 그리고 나 또한 고객들이 따라할 수 있는 표정과 고객들이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미팅에서 그런 자리를 선점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비언어적인 태도가 단순히 말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런 것들을 견지한 분들이 되셔서 더욱더 많은 미팅에서 성공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